천천히 하나 정도만 하고요. 솔직히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진도를 마냥 빼버리면 사실 제가 이 2시간 동안 나갈 수 있는 양이 어디까지 나갈 수 있냐면 저 8단원까지 나갈 수 있거든요. 나가겠다가 아니라 나갈 수 있는데요. 제가 봐서 그냥 7단원 정도까지 좀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연습용으로 추가적으로 프린트 정도 하나 더 나가서 좀 연습할 시간을 좀 드릴 예정이에요. 일단 첫 번째 그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반각. 여태까지는 각이라고 하면 항상 어떻게 봤었냐면 어떤 하나의 기준점으로부터 두 개의 반직선이 존재할 때 그 두 반직선 사이에 위치해 있는 각의 크기를 각이라고 불렀었어요. 그죠? 근데 이 각을 어떻게 할 거냐면 시계바늘처럼 생각해서 어느 하나의 기준점으로부터 회전한 그 양만큼을 각이라고 명칭을 바꿔볼게요. 그렇다면 그 기준이 되는 각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되는 선을 시초선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시계 바늘처럼 움직이는 그 아이를 얘를 동경이라고 할 거예요. 한자고요. 경이 바늘 경자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바늘. 그래서 시초선과 동경 사이의 각의 크기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시계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예를 들어 12시 라고 할 때 그 12시가 될 때 시침의 위치는 몇 바퀴 돌아서 거기 갔나요? 12시에서부터 시작해서 12시를 기준점으로 생각했을 때 좀 더 쉽게 가자. 3시라고 할게. 3시라고 하는 거는 몇 도야? 90도 가서 움직여서 그치? 3시가 되죠? 근데 물어보자. 지금 오후 3시 뿐만 아니라 새벽 3시도 있을 거고 오늘만 3시가 아니라 내일도 3시가 있을 거고 어제도 3시가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3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시초선이랑 동경 사이의 각의 크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지? 어떻게 생각해?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있는 드러나 있는 게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걸로 따졌을 때 30도라고 해봐. 근데 시계 바늘처럼 이제부터 얘가 회전하기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390도가 될 때에도 저 동경의 위치는 저만큼이겠죠. 두 바퀴 돌아서 동경의 위치가 여기 도착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저 각의 크기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항상 여기 시초선부터 동경까지의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할 때
각의 크기는 어딨죠? 네. 각의 크기는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한 바퀴를 돌았을 수도 있고 10바퀴를 돌았을 수도 있고 한 바퀴를 안 돌았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 360도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돌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종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더라 라는 식으로 해서 일반각을 나타냅니다. 각을 이제부터 30도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360n 플러스 30도라고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210도라고 나타내지 않고 뭐라고? 360n 플러스 210도라고 나타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330도라고 하는 애를 330도라고 하는 애를 나타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과연 얘는 이쪽으로만 회전할 수 있을까? 이쪽이 양의 방향이라고 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여요. 각의 크기가 점점 커지죠. 그럼 반대 방향으로 가면 뭐가 돼요? 음의 방향이 돼서 각의 크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럼 작아지다가 0이 되는 순간을 지나게 되면은 이제부터 각의 크기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음의 값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330도 대신에 마이너스 30도라고 써도 돼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330도만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예를 들어 390도도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일반각을 항상 표현할 때 여러 가지들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방향이랑 각의 크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 동경의 방향이 이 기준하는 동경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진행할 때 각의 크기가 커지는 방향이고요. 시계 방향으로 진행할 때가 각의 크기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접수됐나요? 그 시초선과 동경과 관련된 문제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뒤에서 직접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이따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엄마야, 깜짝이야. 여러분들아, 각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사실 여러분들 그 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은 언제 나왔을까? 신석기 시대에도 고인돌 같은 경우를 몸으로 으쌰으쌰 들어올린 게 아니라 통나무 굴려서 올렸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죠? 기록이 아니라 그럼 벽화가 있죠. 그런 거 보면은 동그랗다라는 건 굴러간다라는 느낌으로서 생각할 수 있었을 거야. 그럼 마차라는 개념은 어디서 언제쯤 생겼을까? 적어도 이집트에서 우리 이집트 영화를 보면은 그 차 끌고 전차라고 해서 차 끌고 막 우당탕탕탕탕탕 하면서 막 이렇게 뚜까 부시고 뭐하고 막 그런 것들도 나오는 거 보면 이집트가 기원전 한 4,000년 됐죠? 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 그럼 그 전후로 해서 어쨌든 기원 전부터 바퀴라는 개념을 썼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우리가 가장 흔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 바퀴라고 한다면 그 바퀴를 그냥 통나무, 나무를 그냥 썼을 것 같아?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조치를 했을 것 같아? 맨 흙에, 예전에는 콘크리트 같은 개념이 없었으니까 포장하는 그거보다는 그냥 뭐 길을 평탄화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만 썼을 거고 그 상태에서 뭐 말이 돌아다니건 사람이 돌아다니건 비가 오건 뭐하고 하는 거는 이게 좀 많이 길이 울퉁불퉁해졌을 거야. 그럼 그 길이 울퉁불퉁한 상태에서 나무를 이제 그냥 짜서 원형 모양의 톱니, 그러니까 그냥 수레를 만들어서 바퀴를 만들어서
굴려버리면 거기에 무게를 실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부러지겠죠? 박살나겠죠? 보통은 부러지죠. 그래서 그 박살나거나 부러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금속을 덧댑니다. 금속을 덧대요. 그 바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바퀴에다가 여기 이거에 맞춰서 정확하게 잘 잘라서 여기다 붙이는 게 중요했겠죠. 그래서 원주율이라는 개념은 어디서부터? 네, 옛날 옛적에 원이라는 게 나오면서 바퀴라는 걸 써먹으면서부터 원주율이라는 거는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럼 두 번째로 물어볼게요. 각도 60분법이라고 하는 360도까지 해서 한 바퀴 돌아간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언제 생겼을 것 같아? 찍어봐. 바퀴가 나왔으니까 그때쯤 같이 나왔을까? 어떻게 생각해? 저도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내가 알기로는 이거 기원 후에 나중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각도를 잴 때,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아권에서는 12개를 나눠가지고 각을 쟀지 360도로 각을 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잴 때라던가 아니면은 지구 하늘에서 어느 방향이라고 얘기할 때도 자축인묘를 이용해서 12개로 구분을 했다는 거죠. 정확하게 1도 1도 나눠서 360도라고 하는 도분초 개념, 각도도 도분초가 있어요. 그 도분초 개념으로 들어가서 진행하는 60분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지가 기원 후, 즉 바퀴가 나온 지부터 한참 뒤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예전에는 각도를 표시할 때는 어떤 식으로 표시를 했을까요? 예전에는요, 각도를 길이로 표현했어요. 우리는 원주율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각도를 길이로 표현합니다. 반지름 몇 배만큼, 반지름 얼마만큼 라는 식으로 각도를 표시했었어요. 그래서 60분법보다 훨씬 더 먼저 나온 각의 크기를 재는 방법이고요. 이걸 호도법이라고 부릅니다. 호도법의 단위는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에서 1라디안이라고 하는 애는 아니야. 살짝 요 정도? 좀 더 가야 된다. 라디안이라고 하는 거는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아질 때 이 값을 1라디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막간에 한번 물어봅시다.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공식대로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지?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요 L이라고 하는 크기가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인데 여기에서 L 대신에 R을 사용해서 구한 그 각의 크기가 1라디안이랍니다. 로 정리를 해본다면 X는 얼마? 파이분의 180도가 나오게 되고, 즉 뭐다?
1 라디안의 크기는 100파이분의 180도를 나타내게 돼요. 길이를 이용해서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누가 더 먼저 쓰던 기호야? 얘가 훨씬 더 먼저 쓰던 기호야. 그래서 라디안이라는 표시를 생략하고 그냥 1은 파이분의 180도라고 써도 돼요. 기호를 생략 각도를 표시했을 때 요 위에 동글뱅이 요 도 표시를 안 하는 것 자체가 라디안, 즉 길이를 나타내서 표현하는 각의 크기를 의미하고요. 그 값이 파이분의 180도는 대략적으로 얼마? 57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끔 3학년 2학기 과정을 배울 때 그 사인, 예를 들어 사인 30이라고 쓰시면 굉장히 곤란해요. 이거 몇 도예요? 한 1700도 정도 돼요. 그럼 우리는 사인 30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인 30도를 구하고자 하는 거고, 사인 30이라고 하는 거는 대략적으로 사인 1700도 정도를 구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1 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라면 좀 더 기억하기 쉽게 양면에 파이 곱하면 파이 라디안이 얼마라고요? 180도입니다. 자, 이제부터 파이는 180도예요. 네, 파이는 180도입니다. 그러면 특수각이라고 하는 거 뭐뭐뭐 있었죠? 0도, 30도, 45도, 60도, 90도에 대한 호도법 단위 크기로 따지면 얼마? 0,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가 됩니다. 뭐라고요? 6분의 파이가 30도 맞죠? 그 다음 4분의 파이가 45도, 3분의 파이가 60도, 2분의 파이가 90도입니다. 얘를 이용해서 180을 얼마로 나누면 특수각이 되지? 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이제 익숙하게 되면은 뭐가 가능해지냐면, 자, 225도가 몇 파이라고? 4분의 5파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12분의 5파이는 몇 도야? 150도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 아니야. 12분의 5파이니까 12, 15도, 75도. 75도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75도 맞나? 라고 해서, 그러면 그래, 옛날에는 썼던 거 알겠는데, 그래서 옛날엔 이걸 왜 썼는데, 이게 계산하는데 훨씬 더 편리해요. 어떤 것들이 편리하냐면, 봐봐. 우리 호의 길이가 얼마라고?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라고. 자,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x 대신에 파이분의 180 곱하기 호도법 단위를 크기는 요거 세타라고 불러요. 요 값은 세타라고 불러요. 네, 타입니다. 요새 그것도 모르는 거야. 땡큐 할 때 그 발음할 그거예요. 그래서 떼타인지 세타인지 어쨌든 뭐 그렇게 대충 부르시면 돼요. 예. 자,
근데 그 호도법 단위를 사용할 땐 보통 이게 세타를 기호를 사용해요. 자, x자리에 파이분의 180을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x자리 대신에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1 곱하기 파이분의 180 세타. 이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뿅, 뿅, 쪼오오. 호의 길이는 뭐라고요? r세타. 호의 길이는 뭐라고요? 네, r세타. 겁나 쉽죠?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넓이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인데, 그럼 이거 바꿔보시면 뭐가 돼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2분의 1 r 제곱 세타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네.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 예전에 S는 2분의 1 RL이라는 개념으로 배우셨었어요. 그죠? 그 L 대신에 R세타 대입하시면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RL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뭐 기억하라고요? 부채꼴에 호의 길이 얼마? R세타. 부채꼴에 넓이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다 배웠어요. 자, 오늘 할 내용은 이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몇 가지를 더 보도록 할게요. 호도법은 정말 이렇게 딱 두 개의 카테고리로 끝납니다. 뭐라고요? 요렇게요.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 그래서 파이라는 게 180도가 된다. 라디안이라고 하는 거의 단위는 뭐다? 호도법 단위다. 옛날 길이를 이용해서 각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는 단위였다. 그래서 특수각 정도 기억해주면 좋다라고 얘기했고, 그걸 이용해서 주로 뭘 쓴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등등등 이용할 수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일반각을 이용해서 한번 몇 가지만 더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 이제 좌표 평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좌표 평면에서 시초선은 어디로 칠까요? 제가 방금 전에 저기 있는 저 선을 시초선이라고 했는데, 시초선이라는 건 하는 거는 X축 양의 방향입니다.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즉, 요 놈이 바로 시초선이에요. 자, 그러면 4분면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4분면 말고 축부터 확인해 볼게요. Y축 양의 방향은 몇 도가 되고? 90도가 되죠? X축 음의 방향은 몇 도가 되고? 180도가 될 거고요. Y축 음의 방향은 몇 도? 270도. 앞에 360도 n 곱하기가 들어가지만 그거를 잠깐 생략하고 쓰자면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케이? 됐을까요? 자, 몇 파이? 0파이. 몇 파이? 2분의 파이. 얼마? 파이. 얼마라고? 2분의 3파이. 자, 그러면 일반각을 60분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지만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세타는 2파이 2파이 흠 2n파이 플러스 알파. 여기서 알파 값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일반적으로 0에서부터 0도에서 360도 사이를 의미하고요.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2파이까지를 나타내는 그 사이 범위가 됩니다. 가끔 드물게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표현하기도 하는 드문 경우가 있는데 앵간에서는 저렇게 한 바퀴 내에서 양의 방향, 양의 쪽으로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각으로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이 1사분면의 각은 몇 도부터 몇 도 사이? 0에서부터 90도 사이. 그럼 90도에서부터 180도 사이에서는 몇 도? 몇 사분면? 2사분면. 180도 넘어가서 270도까지는 몇 사분면? 3사분면. 그리고 그 넘어가서 여기 있는 이거 몇 사분면? 4사분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까지 가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씨 어깨 아파. 그래서 그럼 자 여기서 하나 더 속도를 붙여서 70도는 몇 사분면? 70도는 1사분면. 그럼 140도는 몇 사분면? 2사분면. 그러면은 235도는 몇 사분면? 그럼 마이너스 40도는 몇 사분면? 네, 4사분면. 그럼 390도는 몇 사분면? 이런 식으로. 네, 좀 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900도는 어디야? X축 음의 방향이죠. 720 더하기 180이라서 연습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더 기억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요거는 뒤에서 설명할까요? 일단 다 적어놓고 나서 그냥 한 번에 쭉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제 1사분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알파의 범위가 세타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세타의 범위가 3 여기다 쓰는 게 낫겠다. 360n 더하기 0부터 360n 플러스 90 사이에 있는 각을 제1사분면이라고 하죠. 그럼 제2사분면은 어떻게 될 거야? 90보다 크고 180보다 작은. 근데 중요한 건 일반각 형태로 표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일반각 형태로 표현을 해주셔야 해요. 360n이라는 값을 꼭, 혹은 2파이 n, 2n파이라고 하는 값을 꼭 항상 붙이셔야 합니다. 여기에 각의 크기는, 요 범위는 어디부터? 공간이 부족해. 360n 더하기 90보다 크고 360n 더하기 180보단 작고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 확인 해보시면 되고요. 여기다 적을 거예요. 동경을 두 가지로 그러니까 두 개의 동경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시침과 분침을 생각해 봐요. 동경이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동경 사이에 위치 관계에 따라 식이 달라져요. 첫 번째는 두 동경이 세타 1하고 세타 2라고 할게요. 세타가 아니라 Q잖아. 죄송합니다. 세타 1과 세타 2라고 할게요. 자, 그럼 두 동경이 일치할 때, 같은 위치에 있을 때는 두 동경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빼면 (360도) 빼면 한 바퀴, 빼면 n 바퀴가 되겠죠. 정확하게 얘가 한 바퀴짜리인지 몇 바퀴짜리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얘네들은 그 둘 차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두 동경이 한 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원점 대칭이라고 합니다. 원점 대칭 관계. 예를 들어 하나가 이쪽에 존재할 때 하나가 반대편에 존재하면 이건 뭘까요? 그죠? 차가 (360)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180도만큼 추가적으로 차이가 난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어요. 한직선 풀로 적어 드릴게요. 이거 되게 말이 길어가지고 제가 안 들었는데 제가 또 두 동경이 뭐가 자꾸 울려. 한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경우. 얘도 한직선 위에 있는 건데 얘는 한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예요. 즉 이게 원점 대칭이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대요. 원점 대칭이래요. 그 다음 세 번째, X축 대칭. X축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하나의 동경 여기가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가 X축 대칭 요렇게 된다는 요런 모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아? 모자란 만큼 이 얼마만큼? 세타만큼이죠. 그럼 그거를 누가 얘네들을 채워줄 수 있어요. 뭐 하면? 서로 더하면. 그래서 X축 대칭은 더하면 360n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Y축 대칭.
y축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 요만큼이 될 거예요. 그럼 이 값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그쵸. 더했을 때 180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라, 즉 이번에 얘네들은 서로 더하면 360도 n 플러스 180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요 칸을 너무 크게 잡았다. 하나 더 있는데. 두 개 더 있는데. 아니, 하나만 쓰자. y는 x 대칭. 어떠한 직선에 대하여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 되는 어떤 선이 있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서로 무슨 관계일까요? 더한 값이 360도 n 플러스 90도 나옵니다. 이렇게 5가지 정도는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런 위치 관계니까 저런 식을 써야겠구나. 요런 위치 관계에서는 뭐 3번식을 써야겠구나. 이런 문제는 2번식을 써야겠구나. 라는 식으로 바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제 1번, 예제 2번, 예제 3번, 예제 4번, 예제 5번입니다. 요거 개념 정리 다 해놓으셨다면 따로 뭐 줄만 그으면서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쓰실 거 체크하시면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지워도 될까요? 지워도 될까요? 네, 다 지우겠습니다. 일번 일반각을 표시해 봅시다. 다음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구하십시오. 자, 1번에 495도. 495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360도를 빼봐. 몇 도부터 몇 도 사이에? 일반적으로 어디부터? 0에서부터 360 사이의 각을 알파를 잡으라 그랬죠? 그래서 몇 도로? 360n 더하기 135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1번. 그럼 2번. 1180도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래서 360의 배수를 몇 개를 기억하고 계시면 좋아요. 1080이요. 그래서 360n 더하기 100도. 굳이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360으로 나누고 나머지 뒤에다 쓰시면 돼요. 그냥 360으로 나눈 나머지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3번은요. 마이너스 390도 는 마이너스 360도 더 마이너스 30도인데요. 그 마이너스 30도라고 써도 틀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쓴다고요? 0에서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값으로 씁니다. 그럼 4번에 마이너스 1650도. 제일 근처에 있는 1160도의 배수는 1800도죠. 1800도입니다. 그래서 360n 플러스 150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2번도 볼까요? 그래서 몇 사분면인데 400도 360 n 더하기 40도니까 몇 사분면? 제 1사분면. 2번은요 1010도는 360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마이너스 70도. 저는 이게 좀 더 편해서. 그래서 얘는 제 4사분면. 그러니까 계산하기 쉬운 거를 기준으로 잡으세요. 보통은 이제 180도, 360도, 180도, 360도, 540도, 720도, 900도, 1080도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6파이 이런 식이에요. 3번 마이너스 620도니까 뭐예요? 360n 플러스 100도죠. 720도. 몇 사분면? 제 2사분면이에요. 4번 마이너스 1560도 같은 경우는 얼마라고요? 360n 더하기 240도야. 제 3, 4분면 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할만해요? 괜찮아요? 여기서 어려우시면 안 돼요. 여기서 벌써 심지어 넌 고개를 엄살 부리고 안 하지 마. 해. 이제 3번. 얘가 이제 그거예요. 자,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래요. 세타라고 하는 값이 2사분면의 각이니까 360n 플러스 알파에서 알파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예, 90도에서부터 180도 사이입니다. 이때 2분의 세타의 범위는 식은 어떻게 됩니까? 180n 더하기 2분의 알파가 되죠. 그러면 2분의 알파의 범위는 45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다. 그죠? n에다가 1, 2, 3, 4 같은 값을 넣어보게 된다면 영역이 어떻게 될까요? 0 넣어봐. 0 넣으면 어디야? 여기지. 1 넣어봐. 어디야? (180) 더하기 45도. 여기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이런 값이 되겠죠? 3 넣어봐. 2 넣어봐. 똑같네? 3 넣어봐. 똑같네. 다 구했다. 몇 사분면 몇 사분면? 제 1사분면 3사분면에 위치할 수 있다 라고 푸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고요. 이걸 만약에 식으로 쓰게 된다면 n이 얼마일 때? 2k일 때 2분의 세타의 범위는 360n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는데 요게 45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데요. n이 2k 플러스 1이라고 할 때의 2분의 세타는 360
K 더하기 180 플러스 2분의 세타를 알파가 되면서 180 더하기 2분의 알파의 범위는 어디? 225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다라고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식이 훨씬 복잡해요. 그림이 훨씬 편합니다. 그죠? 식은 훨씬 간단하게 쓸 수 있다. 그죠? 그림이 훨씬 간단하다. 그죠? 굳이 식으로 쓸 필요 없다. 그래서 여기서 1사분면, 여기서 3사분면으로 풀면 된다 라고 하기에는 그래프 그리는 게 훨씬 편해. 그림 그리는 게 훨씬 편합니다. 식을 변태스럽게 식만 써서 어떻게든 식만 써서 풀려는 그런 변태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뭐였지? 제가 가끔 그런 되게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들을 어떻게든 식으로 풀겠다고 진짜 정말 그 한 페이지 가득 식을 채워서 푸는 그런 사람들을 몇 번 봐서 느끼는 건데, 네. 화이팅 하십시오. 4번으로 넘어갈게요. 두 각, 세타와 5세타의 동경이 원점을 지나는 동일한 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때, 방금 전에 제가 했던 그 말이죠. 원점 대칭인 그 상황에서는 무슨 관계가 있다? 5세타와 세타를 서로 뺀 값이 360n 더하기 180도가 되더라. 단, 죄송합니다. 세타의 범위가 호도법으로 나왔습니다. 문제에서 호도법으로 나와 있으니 얘는 몇 사분면이야? 3사분면이야. 그지? 그래서 360, 자꾸 이래. 2n 파이 플러스 파이 180도 이렇게 바꿔서 써주시는 게 좋아요. 범위 따라가세요. 60분법으로 물어봤으면 60분법으로 대답하면 되고 호도법으로 물어봤으면 호도법으로 대답하면 됩니다. 암묵적으로 문제에서 범위를 주면서 그 범위 안에서 있는 기호 그대로, 단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4파이라고 하는 값이니까 세타 4세타니까 세타는 얼마? 2분의 1 파이 곱하기 n 더하기 4분의 1 파이 입니다. 그 값이 어디부터? 파이부터 어디 사이에?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도록 하는 그 식을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n에다가 얼마를 대입할까요? n에다가 얼마를 대입할까요? n에다가 2 대입하면 딱 맞겠다. 그죠? 2 대입하면은 세타는 얼마? 4분의 5파이. 끝. 풀이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처음 문제에서 주어진 요 값을 그대로 써먹어요. 먼저 뭘 이용해서? 요거요, 요거. 그러면 지금 4번은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보실래요? 4-1번에 동경일치. 4-2번에 X축 대칭. 지금 한번 바로 풀어보셔요.
그 위에도 그대로씩 써 있으니까 예,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자, 첫 번째 거 확인. 5세타가 2n파이니까 세타의 값은 5분의 2파이 곱하기 n입니다. n에다가 뭐밖에 못해요?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세타 값은 얼마? 5분의 2파이 나올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여기서 세타는 얼마? 2분의 1파이 곱하기 n인데요. 여기서 성립하는 거 n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3 대입하면 결국엔 세타 값은 2분의 3파이밖에 없네요. 만약에 여러 개를 넣어서 여러 개가 다 되면 그거 다 써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자, 5번에 135도 몇 파이? 4분의 3파이. 되게 헷갈리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180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180도에서 45도만큼 모자란 거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그러니까 파이하고 2파이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특수각 쪽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도 아니고 선생님 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180분의 파이. 저기 있는 60분법에다가는 180분의 파이를 곱하시면 호도법으로 바뀌고요. 그죠? 반대로 호도법에다가는 파이분의 180도를 곱하게 되면은 60분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냥 외우는 게 제일 빨라요. 외워야 돼요. 사실은 이거를 좀 수월하고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외우는 게 장땡입니다. 외우고 나서 안 돼요 라는 불평을 하시면 돼요. 외워도 안 되던데요를 외치시면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개념 외워 말고 그냥 통째로 다 외워 라고 얘기한 거 거의 이게 처음일걸요? 그죠? 제가 성질이라던가 그런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초 개념을 외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 말고 야 그냥 파이가 180도라는 거 외우고 그 다음에 저기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외워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 몇 개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만큼 외워야 된다는 그 정도로 외워야 된다는 얘기죠. 야 천천히 가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 180분의 파이 곱하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요. 120도, 135도, 150도도 특수각이다? 뭐 하라고? 외워요. 210도, 225도, 240도도 특수각이야. 그럼 300도, 315도, 330도도 특수각이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야, 몇 개 없다, 그죠? 1번. 얼마라고요? 4분의 3파이요. 2번은요? 300도니까. 그냥 300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하시면요. 얼마가 되냐면
얼마냐 저거? 저거 계산이 안 돼요. 60도니까 3분의 5파인가? 전 그냥 2파이에서 60도 뺐거든요. 360도에서 60도를 뺀 걸로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뺀 값으로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180도랑 360도 두 개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떨어져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3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5분의 6파이래요. 파이 더하기 5분의 1이거든요. 5분의 1파이는 몇 도? 36도. 그래서 180 더하기 36도. 216도. 그 다음 6분의 11파이는 얼마? 2파이 빼기 6분의 1파이 330도. (360도) 빼기 30도 330도. 이거는 나의 노하우지 너네들의 노하우가 아니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랑 너네랑 도저히 안 맞는다 싶으시면 너네들만의 방법을 찾으십시오. 자, 6번에 1번 답이 얼마라고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얼마? 공식이 뭐라고? 호도법으로 나와 있는 저 세타를 이용하시면은 6번에 1번 호의 길이는 뭐라고? R 세타. 넓이는 얼마? 2분의 1 R 제곱 세타. 자, 그러면 R 세타니까 얼마? 2파이. R 제곱 세타니까 얼마? 2분의 1 R 제곱 세타니까 얼마? 3파이? 그죠? 2분의 1 R 제곱 세타. 그러니까 얼마? 예, 3파이. 반지름의 길이가 4, 호의 길이 6. 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를 구하여라. 자, 2번은 그럼 뭐예요? 호의 길이가 6이래요. 4세타랍니다. 세타가 얼마? 2분의 3이네요.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RL로 구해요. 그래서 얼마? 2분의 1 4, 6으로 갑니다. 넓이는 12 나오겠네요. 공식 세 가지 기억해 주세요. 호의 길이, 넓이, 그리고 2분의 1 RL. 그럼 이제 7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응용이 들어가요. 둘레의 길이가 20인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과 그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뭐이? 반지름의 길이. 삼각형에서 반지름 20-2R. 넓이는 얼마? 2분의 1 RL. 그래서 넓이는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10R이니까 발음 조심하세요. 자, 마이너스 R-5의 제곱 플러스 25가 되죠. 그죠? 그때 넓이의 최대값은 25. 그때 중심각의 크기 R이 5이고 L이 10이니까 넓이는 25죠. 예? 중심각의 크기 미안해요. 넓이는 25이고 중심각의 크기는 R세타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응용을 할 수 있다입니다. 짠! 1시간 만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 각을 보시면
30도? 360n 더하기 30도. 또 얼마? 6분의 파이. 2n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연습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쉬었다가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부터는 유제 먼저 푸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도 한번 같이 풀 거고, 그리고 나서 숙제로 더 할 거 준비해 드릴 겁니다. 1시간 동안 연습만 할 거예요. 네,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